자, 문제 1번이에요. 배선을 설계하기 위한 전등 및 소형 전기 기계 기구의 보아 용량을 상정하고 분기 회로수를 구하려고 한다. 그럼 두 가지 구하라는 얘기잖아요. 부하 용량을 구해야 되고 분기 회로수를 구해야 된다. 자, 상점이 있는 주택이 다음 그림과 같을 때 주어진 참고 자료를 이용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했어요. 자, 대형기기. 자, 소비 전력이 공층전압 220V 3kW 이상, 공층전압 110V는 1.5kW 이상인 냉난방 장치 등은 자, 별도로 1회로 추가하며, 그러니까 냉난방 장치 같은 거는 어떻게 해요? 이제 별도로 1회로를 추가하라고 했습니다. 이때 분기 회로는 16A 분기 회로를 사용하고 주어진 참고 자료의 수치 적용은 최대값을 적용시킨다라고 했어요. 최대값을. 자, 보시게 되면 지금 주택이 있고요. 상점, 진열장, 창고가 있죠. 자, 거기에 지금 룸 에어 컨디셔너의 소비 전력은 지금 3kW입니다. 보니까 표준 부하가 지금 나와 있어요. 제곱미터당 볼트 암페어의 표준 부하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건축물 중에 별도 계산할 부분에 표준 부하가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산해야 할 가산 부하가 있는데, 주택 아파트에 대해서는 500에서 1000볼트 암페어를 가산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최대값을 적용을 시키라고 했기 때문에 1000볼트 암페어를 우리는 또 적용을 시킨다라고 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때 배선 설계를 하기 위한 전등 및 소형 기계 기구 등의 설비 부하 용량을 산정하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산정을 해야 되는데, 부하 용량이라고 하는 거 볼트 암페어를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자, 뭘 이용해야 되냐? 여기 표준 부하를 이용해야 되는데, 표준 부하를 보니까 제곱미터에 대한 볼트 암페어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다가 면적을 곱해줘야지만 뭐가 된다는 얘기죠? 볼트 암페어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제 보시자고요. 볼트 암페어는 주택에 대해서는 미리 개념이고 우리는 미터 개념으로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자, 세로는 지금 10m예요. 10m이고 주택에 대해서는 자, 가로는 얼마나 됩니까? 13m 정도가 되겠죠. 13m 정도가 13이고 표준 부하는 40입니다. 이거는 주택이 되겠죠. 주택. 자, 플러스 상점이에요. 자, 상점은 자, 세로가 5, 가로가 11입니다. 자, 상점 또한 표준 부하 밀도가 얼마? 30 정도가 되겠죠. 주택이나 아파트에 대해서는 30이고 상점은 30이니까 그러면 30이 돼요. 그러면 여기는 상점이 됩니다. 상점이. 자, 플러스 창고죠. 자, 세로는 5, 가로는 2, 그다음에 표준 부하 밀도는 5가 될 거예요. 그럼 여기는 창고가 되고, 플러스 자, 진열장이에요. 진열장은 4m에 대해서 300V 암페어를 가산하라고 했어요. 가산하라. 그러면 진열장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문제에서 보시게 되면 주택 아파트에 대해서는 1000을 가산하라고 했어요. 이건 가산부하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해보니까 이게 얼마냐면 9100V 암페어가 되더라. 그래서 1번에 자, 9100V 암페어를 구했어요. 자, 9100V 암페어를 구해봤고요. 두 번째, 규정에 따라 다음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을 답란에 쓰시오라고 했어요. 사용 전압은 220V 15A 분기로 쓰는 자, 부하 상정에 따라 상정한 부하 설비 용량에 자, 얼마를 나눈 값이다. 그러니까 220이라고 하는 것은 220 곱하기 15를 해 보시면 될 거예요. 220 곱하기 15 해보면 대략 이게 얼마 나오냐? 3300V 암페어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사용 전압이 111대는 분기회로를 15A 분기하게 되면 1650V 암페어가 나오겠죠. 그래서 3300과 1650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제 분기 회로수에 대한 게 과거 15A에서 지금은 거의 16A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고려할 필요가 또 없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3번 사용 전압이 220V인 경우 분기 회로수를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그럼 사용 전압이 220V일 때 분기 회로수, 우선은 볼트 암페어는 9100이다라고 하는 거 이제 알았습니다. 상정 용량은 9100 볼트 암페어라고 하는 거 알았어요.
그러면 자 여기에는 에어컨은 별도로 분기를 지금 하는 거니까요. 220이니까 자 분기 회로수 N은 자 상정 용량 볼트 암페어를 전압 곱하기 전류로 나누면 되겠죠. 그러면 9100을 전압은 220이고 전류는 16A 분기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계산기를 눌러 보시게 되면 2.59가 나와요. 2.59 회로가 나오더라. 그래서 결과적으로 16A 분기 자 몇 회로가 돼요? 3회로가 되고 에어컨은 지금 별도의 분기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에어컨은 16A짜리 1회로를 선정한다. 그래서 토탈 4회로가 되겠죠. 자, 여기서는 근데 뭐라고 했냐면 문제 4번에서는 사용 전압이 110V인 경우 분기 회로수를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단 룸 에어컨디셔너는 자,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4번은 자, 분기 회로수는 자, 9100을 110 곱하기 16으로 나눠줘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110 곱하기 16으로 해보니 5.17이 돼요. 5.17회로가 됩니다. 자, 여기서는 지금 뭐라고 했냐면 에어컨은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16A 분기 몇 회로? 자, 6회로를 선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5번 연속 부하 상시 3시간 이상 연속 사용. 자, 연속 부하가 있는 분기 회로의 부하 용량은 부분기 회로를 보호하는 과전류 차단기의 전격 전류에 자, 몇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아야 되는지 쓰시오라고 했어요. 몇 퍼센트예요? 자, 80%를 초과하지 않아야 됩니다. 80%. 자,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꼭 자, 암기를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자, 문제 1번. 분기 회로수에 관련된 내용이었어요. 분기 회로수. 그래서 분기 회로수는 여러분들이 자, 여기에서 상정 부하 용량을 구한다라고 하는 거와 그 다음에 분기 회로수 N은 이 상정 부하 용량을 전압과 그 분기 회로의 전류값으로 나눠서 소수점이 발생이 되게 되면 절상을 시킨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자, 공부를 하신다면 충분히 자, 풀 수 있는 문제다. 맞출 수 있는 문제다. 문제 2번입니다. 자, 역률 개선용 컵베이스터 직렬로 자, 컵베이스터와 직렬로 연결하여 사용하는 직렬 리액터의 사용 목적을 세 가지 쓰시오라고 했어요. 병렬 콘덴서가 되겠죠. 우리가 역률을 개선하기 위해서 수용가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수용가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겠죠.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으면 역률을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가 자, 이렇게 병렬 콘덴서를 설치를 하는데 병렬 콘덴서를 설치를 하다 보니까 자, 여기에 이제 뭐가 생기냐? 자, 이 병렬 콘덴서 때문에 자, 뭐 사용합니까? 직렬 리액터를 사용해 가지고 우리가 이 병렬 콘덴서를 보시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보시게 되겠죠. 콘덴서가 이렇게 있으면 직렬 리액터가 있고 방전 코일이 있고 스태틱 콘덴서가 있습니다. 그러면 방전 코일이다라고 하는 것은 잔류 전하를 방전시키는 역할로서 자, 우리가 방전 코일을 쓰고요. 직렬 리액터는 고조파가 생기니까 그 고조파를 제거하기 위해서 쓰는 거죠. 그래서 자, 역률 개선용 컵베이스터와 직렬로 연결하여 사용하는 직렬 리액터의 사용 목적을 세 가지만 쓰시오라고 했어요. 그러면 첫 번째는 뭐예요? 제5고조파를 제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이제 상기를 하셔야 되는데 콘덴서 사용 시 고조파에 의한 전압 허용의 자, 왜곡을 방지한다. 5고조파를 제거시킴으로써 자, 고조파에 의한 전압의 표형의 왜곡 방지를 하고요. 콘덴서 투입 시 도립 전류를 억제시키는 역할로서 쓰이겠죠. 콘덴서를 투입을 합니다. 콘덴서를 투입을 하게 되면 여기서 스위치를 이렇게 달아볼까요? 콘덴서에 전류를 투입을 하게 되면 여기에 흘러들어오는 어떤 도립 전류를 억제시키는 기능을 자, 이 직렬 리액터가 가지고 있다. 콘덴서 개방 시에 재점화한 경우 자, 모선의 과전압을 억제시킬 수 있고요. 그다음에 고조파 발생원에 의한 고조파 전류의 유입을 억제시킬 수 있고 개전기의 오동작을 방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렬 리액터는 우리가 이러죠.
직렬 공진 조건을 이용하니까 오메가 L은 오메가 C분의 1이고 고조파라고 하는 것은 그 기본파의 배수의 파이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서 고조파를 직렬 리액턴의 25분의 1 곱하기 오메가 C분의 1이라고 하지만 직렬 리액턴은 그 콘덴서 용량의 이론상으로는 0.04 그래서 4%의 용량만 있어도 뭘 할 수 있더라 고조파를 제거시킬 수 있더라. 뭐 3고조파라고 했을 때는 3배 오메가 C분의 1 값이 되겠죠. 그래서 직렬 리액턴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냐? 고조파를 제거함으로써 전압의 파형을 왜곡하는 걸 방지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이 되겠죠. 그래서 세 가지 쓰라고 했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쓰시면 될 것 같고 5가지 쓰시오라고 한다면 이 5가지를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해되시겠죠? 자, 3번 문제 보시죠. 3당 유도 운동기 비완성 시퀀스 회로도를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L1, L2, L3 회로고, 그렇죠? 회로선이고, 그 다음에 1번. 자, 여기는 보통 뭐가 들어갈까요? 차단기가 들어가겠죠? MC12가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접촉기가 들어가고, 여기는 이제 THR 들어가죠? 자, THR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요 델타 결스라는 거니까 요거는 뭐야? 전력용 콘덴서가 되겠죠? SC가 이렇게 자 들어가고 요 부분인데 THR 관련된 자 그런 부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A 쏘는 거는 뭐예요? 자동이고 그 다음에 M자 쏘는 거는 매뉴얼이니까 수동이 되겠죠? 자동 수동으로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하한과 상하다 검출하는 자 리미트 스위치가 되겠죠? LS가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푸시 버튼 스위치가 되겠죠? 그래서 자, 푸시 버튼 스위치 요거는 보통 온 버튼이고 요거는 이제 푸시 버튼 스위치인데 오프 버튼이죠. 비접점이니까. 이렇게 돼 있네. 그래서 지금 수동으로 놨을 때는 이렇게 돼 가지고 놨을 때는 자, 요 버튼 누르면은 MC가 여자되고 전동기 돌겠죠. 그다음에 자기유지가 되고요. 손을 떼도 계속 자기유지에서 돌아갑니다. 그다음에 내가 세우고 싶으면 정지 버튼 누르면 정지하겠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R하고 G인데 R은 이제 적색이고 G는 녹색이에요. 그러면 보통 전동기가 운전하는 것을 표현할 때는 적색으로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는 이제 뭐가 들어가겠어요? 이렇게 해서 자 MC A 접점이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전원 표시니까 전동기가 정지했을 때만 얘가 이제 점등이 돼야 되겠죠. 정지 시에 그 전원을 갖다 표시하는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운전 표시등, 정지 표시등, 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자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무엇을 갖다 뭐라 하는지 볼게요. 1번부터 5번의 약호와 한글 명칭을 쓰시오 그랬어요. 그러면 일단은 명칭은 MC12 한글 명칭 뭐라고 쓰시면 돼요? 배선용 차단기가 되겠죠. 1번은 자 2번은 뭐가 되십니까? TH니까 서멀 릴레이니까 열동 계전기 3번은 SC니까 이거는 뭐야? 전력용 콘덴서가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전력용 콘덴서. 그 다음에 4번은 푸시 버튼 스위치 얘기하는 거네요. 그죠? 푸시 버튼 스위치. 그 다음에 5번은 뭐예요? 자 리미트 스위치가 되겠죠? 이름 쓰라고 했으니까 리미트 스위치 이렇게 되겠군요. 자, 두 번째, 도면에 그려지는 황색 램프의 역할 쓰시오. 황색 램프는 이제 옐로우니까 언제 들어옵니까? 자, THR 작동돼서 얘가 요 밑으로 내려오면 이렇게 돼서 얘가 점등이 되겠죠. 그럼 THR은 언제 작동이 돼요? 전동기가 과부하시, 과전류가 흘렀을 때 작동이 된다. 그래서 전동기 과전류 시에 점등되는 자 그런 역할을 수행을 하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열동 계전기 동작 표시다 이렇게 써도 되겠죠? 저기는 열동 계전기 동작 표시다. THR이 동작이 됐을 때 표시를 했다는 건데 언제? 과전류가 흘렀을 때 이게 표시가 되는 거니까 자 이렇게 자 교재 있는 답은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이렇게 써도 뭐 틀린 건 아닙니다. 자 교재 기준 잡으면 이렇게 작성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정지하고 있을 때는 녹색 램프가 점등되고
자, 운전 중일 때 녹색이 소등되고 적색은 점등. 그러니까 운전 시에는 적색이 점등, 정지 시에는 녹색이 점등이 되도록 해줘라. 그러니까 MC AB 접점 위에서 회로도를 완성을 하시오 그랬으니까 자, 여기가 MC A 접점이고 얘는 MC B 접점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요거 맞춰서 자, 그대로 표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다 뭐 다시 A, 다시 B 쓰면 얘하고 지금 이제 본문에 있는 그림하고 요 형식이 좀 안 맞죠? 그래서 자, 여기 나와 있는 만약 여기다 MC-A 이렇게 써놨다 그러면 똑같이 맞춰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런 부분이었다 보니까 자, 이거 싹 지우면 자, 정리가 그렇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 3번 문제. 자, 그러니까 이런 것도 나왔을 때 틀리면 안 되는 그런 기본적인 이제 회로도가 되겠죠. 자, 정리하겠습니다. 자, 4번 문제도 시퀀스네요. 그림 같은 무접점 논리 회로를 유접점 시퀀스 회로로 변환하여 나타내시오. 이렇게 자, 물어왔으니 X. 자, A, B가 있어요. 그럼 A하고 B가 지금 뭐예요? AND잖아요. AND. 그러니까 자, 일단 논리식부터 쓰면 A, B. 자, 플러스 5 하죠? 그 다음에 C, D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갖다가 바꿔 그래라 했으니까 그럼 여기다가 A, 그 다음에 B, 그쵸? 자, 묶고, 그 다음에 C, 자, 여기는 D. 자, 요렇게 그리면, 자, 끝나죠? 예. 그러니까 4번은 뭐 별로 할 게 없는, 자,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문제 5번입니다. 어떤 변전실에서 그림과 같은 일부하 곡선 ABC인 부하에 전기를 공급하고 있다. 이 변전실의 총 부하에 대한 다음 강물음에 답하시오라고 했어요. 단 ABC의 역률은 시간에 관계없이 각각 80%, 100%, 60%예요. 역률이 같지 않았다라고 하는 부분에 여러분들이 이제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것 같고, 그림에서 부하 전력은 부하 곡선의 수치에 10의 3승을 한다. 수직층에 오는 5 곱하기 10의 3승을 의미한다 라고 지금 했습니다. 그러면 부하 곡선 한번 보시자고요. 부하 곡선을 보시게 되면 여기 이 부분이 지금 뭐가 되는 거고, 이게 A의 부하 곡선이 되겠죠. A의 이렇게 A의 부하 곡선이 된다. A의 이렇게 되겠죠. A의 부하 곡선이 되고, 자, B는요. B는 이 부분이 B잖아요. 근데 이걸 따라가 보게 되면 이렇게 이어졌다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B. 그다음에 이게 나머지가 이제 C가 되겠죠. 이 C가. 자, 이걸 가지고 자, 합성 최대 전력은 몇 킬로와트인가라고 했어요. 뭐 합성 최대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우리가 따져봐야 돼요. 0시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6시, 6시에서 8시, 8시에서 뭐 10시, 10시에서 12시, 12시에서 1시, 1시에서 17시, 17시에서 20시, 20시에서 21시, 21시에서 뭐 24시. 이걸 비교를 해봐야 될 거라는 얘기죠. 자, 비교를 했을 때 9시에서 12시 사이예요. 여기 9시에서 자, 12시 사이가 되겠죠. 그러면 A는 얼마 돼요? 10 곱하기 10의 3승 킬로와트가 될 것이고, B는 3 곱하기 10의 3승 3000 킬로와트가 되겠죠. 그 다음에 C는 4000이 되겠습니다. 4000 4 곱하기 10의 3승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과 그 다음에 요 부분, 자, 13시에서 17시까지도 거의 비슷하겠죠. 그래서 9시와 12시 사이에 13시에서 17시 사이에 A 수용가는 10 곱하기 10의 3승이고 B 수용가는 3 곱하기 10의 3승이며 C 수용가는 4 곱하기 10의 3승이 자, 가장 크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계산을 해보게 되면 얼마가 돼요? 그렇죠? 17 곱하기 10의 3승 킬로와트가 합성 최대 전력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ABC 각 부하의 평균 전력을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그럼 평균 전력을 다 구해봐야 되는데 그 평균 전력
이건 1번이 되겠고요. 자, 2번은 평균 전력이다라고 하는 거. 자, 이 평균 전력은 어떻게 계산을 하냐라고 봤더니 사용 전력량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사용 전력량. 그 사용 전력량을 시간으로 나눠야 될 거란 얘기죠. 그래서 지금부터 한번 보시자고요. A부터 보시자고요. A는 자, A의 평균 전력이죠. 평균 전력은 저희가 사용 전력량을 구해야 되는데 이걸 24시간으로 나누면 될 겁니다. 그러면 우선은 10의 3승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뒤에서 한번 곱해 볼게요. 자, 여기 2 곱하기 6시간이 될 거예요. 그래서 2 곱하기 6시간 플러스 7 곱하기 3시간. 여러분들도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오. 그 다음에 10 곱하기 3시간이 될 것이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7 곱하기 1시간이에요. 1시간. 자, 10 곱하기 4시간이 될 것이고, 10 곱하기, 자, 여기서 4시간이 될 것이고, 여기는 7 곱하기 4시간이 됩니다. 7 곱하기 4시간. 자, 그 다음에 마지막 2 곱하기 3시간이 되겠죠. 2 곱하기 3시간. 그래서 거기에 곱하기 10의 3승을 해보니 A 곡선의 A 수용가에 대한 평균 전력은 자, 6 곱하기 10의 3승 킬로와트가 되더라. B 수용가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자, B 수용가도 우리가 보시게 되면 여기서부터 이제 보시면 되겠죠. 5 곱하기 7시간. 5 곱하기 7시간. 자, 플러스 자, 3 곱하기 총 15시간이 될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자, 그 다음에 5 곱하기 2시간이겠죠. 5 곱하기 2시간. 자, 곱하기 10의 3승입니다. 10의 3승. 이걸 24시간으로 나눠줘 보니까 이게 얼마나 나오냐면 3.75가 나와요. 3.75 곱하기 10의 3승의 킬로와트가 나옵니다. 자, 이제 C 수용가. C 수용가도 보니까 C 수용가는 얼마요? 1 곱하기 몇 시간이죠? 6시간. 6시간. 자, 플러스 2 곱하기 자, 2시간. 자, 플러스 4 곱하기 자, 4시간. 자, 플러스 2 곱하기 1시간. 자, 플러스 4 곱하기 4시간. 자, 플러스 2 곱하기 3시간. 그렇죠? 2 곱하기 3시간이 될 것이고 1 곱하기 4시간이 될 거예요. 1 곱하기 4시간. 자, 곱하기 10의 3승이 되겠죠. 이걸 24로 나눠 보니까 C 수용가의 평균 전력은 2.25 곱하기 10의 3승 킬로와트가 나오더라.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평균 전력을 구해봤습니다. 자, 평균 전력을 구해봤고요. 그럼 3번 총 부하율은 몇 퍼센트가 되겠습니까? 라고 했어요. 합성 총 부하율. 총 부하율은 얼마가 되겠냐? 그러면 여기다가 제가 한번 이렇게 볼게요. A 수용가의 지금 평균 전력은 6 곱하기 10의 3승 킬로와트고요. 자, B 수용가의 평균 전력은 3.75 곱하기 10의 3승이에요. C 수용가의 평균 전력은 2.25 곱하기 10의 3승 킬로와트가 됐죠. 그러면 이 부분을 제가 이제 다 지워보고 부하율을 구해보겠습니다. 부하율. 3번은 총 부하율을 구하라고 했는데 이 부하율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구할까요? 그렇죠? 평균 전력에 대한 최대 전력의 100분의 값이에요. 100분의 값. 그러면 평균 전력은 지금 자, 6 플러스 3.75 플러스 자, 2.25에 대한 곱하기 10의 3승이 될 것이고 최대 전력은 17 곱하기 10의 3승에 곱하기 100분의 값. 자, 이렇게 계산을 해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70.59%가 나오더라. 이해되시겠죠? 총 부하율까지 구해봤습니다. 부동률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라고 했어요. 부동률.
그러면 자, 이 부분을 지워 보시고 부등률 한번 구해 볼게요. 우리가 네 번째 부등률이랑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합성 최대 전력에 대한 각 개별 수용가요. 각 개별 수용가의 최대 전력이죠. 최대 전력의 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합성 최대 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17 곱하기 10의 3승이 될 것이고 부하곡선을 봐야 되겠죠. 각 개별 수용가의 최대 전력인데 A 수용가는 지금 최대치가 얼마냐? 10이고요. 그 다음에 B 수용가는 최대치가 5가 됩니다. 5. 여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C 수용가의 최대 출력은 4가 될 겁니다. 4 곱하기 10의 3승.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계산기를 눌러보니까 이게 1.12 정도가 됐어요. 1.12. 그래서 부등률이라고 하는 것은 최대의 발생 시각이 똑같냐, 동시간대에 전기를 쓰고 있냐, 아니면 발생 시각, 최대 전력을 쓰고 있는 발생 시간 대역이 분포가 되어 있냐, 그걸 나타내는 게 부등률 아니에요. 그래서 거의 동시간대에 지금 최대 전력을 쓰고 있다는 얘기죠. 거의 1.1이라는 얘기네. 그래서 부등률까지 저희가 구해봤고요. 5번 최대 부하일 때 합성 총 역률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그러면 역률이다라고 하는 거 우리 5번에 코사인 세타는 어떻게 구할까요? 그렇죠? 유효의 자승 플러스 무효의 자승의 제곱근에 대한 유효의 백분율 값이다. 이렇게 구하면 될 겁니다. 이때 최대 부하일 때니까 최대 부하는 유효 전력은 이미 나와 있어요. 여기가 17 곱하기 10의 3승이 될 거예요. 다음에 17 곱하기 10의 3승의 전체 제곱이 될 것이고 무효율 값을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되는데 이때 뭐라고 했냐면 역률이 각각 틀려요. 80%, 100%, 60%가 되겠죠. 그러면 이 부분을 가지고 한번 우리가 무효 전력 값을 한번 구해 볼게요. 그러면 무효 전력은 우선은 10 곱하기 10의 3승 곱하기 역률이 0.8에 대한 0.6이 돼야 되겠죠. 거기에 플러스 그다음에 3 곱하기 10의 3승에 왜? 이게 지금 최대 전력일 때 합성 최대 전력일 때 유효 전력인데 무효 전력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 유효 전력의 탄젠트 세타로 구하면 될 거 아니에요. 이용하는 거죠. 자, 플러스 1분의 제로가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 곱하기 10의 3승 곱하기 0.6에 대한 0.8의 전체 제곱이 될 겁니다. 거기에 제곱근 이렇게 구해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게 얼마나 나오냐라고 봤더니 79.81이 나와요. 79.81%가 나오더라.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보시자면 A 수용과의 무효 전력은 10 곱하기 10의 3승 곱하기 0.8에 대한 0.6이면 될 것이고 B 수용과는 3 곱하기 10의 3승 곱하기 1에 대한 0이 돼야 되겠죠. 왜 그럴까요? 역률이 100%니까 그 다음에 C 수용과는 4 곱하기 10의 3승 곱하기 0.6에 대한 0.8이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맞죠? 왜? 역률이 60%니까 이걸 다 더한 결과치와 유효 전력을 다 더한 결과치를 대입해서 풀어보니까 얼마가 나왔다? 79.8 하나가 나왔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문제 5번도 이렇게 쉽게 풀어봤습니다. 문제 5번 복잡해 보이지만 복잡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문제 6번입니다. 그림은 고압수전 설비의 단성 열선도이다.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했어요. 보니까 3상 3전식이고요. 전압은 6000V입니다. 그 다음에 3번은 차단기가 될 것이고 3번 자체는 지금 차단기가 될 것이고 51번은 과전류 개정기가 되겠죠. 51번은 5번은 PT가 될 것이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전력량계가 있고 변압기는 델타 결선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외함에 콘덴서가 있고요.
그다음에 용량이 100kW, 140kW, 180kW를 지금 공급을 받고 있고 삼성바의 역률은 0.8, 부동률은 1.2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를 보시자고요. 그림에서 3번과 3, 4, 5번을 한글로 쓰시오라고 했어요. 명칭을 한글로 쓰시오. 3, 4, 5. 3번은 차단기, 4번은 과전류 개정기, 5번은 개규용 변압기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차단기, 과전류 차단기, 개규용 변압기 이렇게 풀어봤습니다. 2번 각 부하의 최대 전력이 그림과 같고 역률이 0.8, 부동률이 1.2일 때 뭐라고 했냐면 변압기 1차 측 전류에 흐르는 전류의 최대값을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여기 변압기 1차 측이 되겠죠. 변압기 1차 측에 전류계의 최대값, 이 전류계의 최대값을 구해보래요. 그러면 여기 전류계의 최대값, 전류계의 값은 우선은 1차 전류를 알아야 될 것이고 거기에 CTB분의 1로 계산을 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계셔야 되겠죠. 여기 CTB가 존재하니까. 그럼 우리가 이제 뭘 알아야 되냐? 여기 1차 전류를 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1차 전류를 한번 구해볼까요? 1차 전류는 루트 3V의 코사인 세타분의 P로 계산을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가 얼마냐? 루트 3 곱하기 전압은 6600V고 역률은 0.8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P라고 하는 이 지금 용량은 어떻게 구해야 될까요? P는 변압기의 용량을 구해야 돼요. 근데 부등률이 존재하니까 자, 이 P는 부등률을 이용해서 부등률 1.2에 대한 100kW 플러스 140kW 플러스 180kW를 부등률로 나눠 보니까 이게 얼마 나오냐? 350kW가 되더라 이거예요. 이게 용량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는 350 곱하기 10의 3승이 된다. 그래서 자 1차 측의 전류를 구해보면 이게 얼마가 나올 건데 그 전류값을 여기다 이제 대입을 해봐야 되겠죠. 그 전류값을 CTB분의 1 그러니까 75대 5로 나눠줘 보니까 이게 얼마가 나오냐? 2.55A가 나오더라. 2.55A가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자 전류계의 지시값은 얼마가 된다? 2.55A가 된다. 계산기 한번 여러분들이 눌러 보십시오. 그러면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보면 자 뭐가 된다? 2.55A라는 전류값을 구할 수 있다. 동일한 조건에서 합성 역률을 0.9 이상으로 유지하기 위한 전력용 콘덴서의 최소 용량을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동일한 용량이 되겠죠. 2번에 여기는 1번이 될 것이고 콘덴서 용량 QC는 어떻게? P의 탄젠트 세타 1 마이너스의 탄젠트 세타 2로 구하니 여기서 P라고 하는 것은 지금 350이 되겠죠. 350에 개선 전 역률은 지금 0.8이니 0.8에 대한 0.6 마이너스에 개선 후는요 0.9니까 0.9를 루트에 1 마이너스 0.9의 자승으로 구하면 되겠다. 그러면 전력용 콘덴서의 용량은 얼마가 나오냐? 99.99kV 암페어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92.99가 되겠죠. 92.99가 된다. 92.99kV 암페어가 된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2번에 1번과 2번 문제를 풀어봤어요. 3번 단선도 상의 피레기의 전격 전압과 방전 전류는 얼마인지 쓰시오라고 했어요. 여기 이제 수변전 설비를 보시게 되면 6600입니다. 그럼 6600에 대한 피레기의 전격 전압은 얼마가 될까요? 7.5kV가 될 것이고 방전 전류는 2500A가 된다.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피레기의 전격 전압과 그 다음에 피레기의 공칭 방전 전류에 대한 그 크기를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4번 방전 코일의 설치 목적을 쓰시오라고 했어요. 방전 코일의 설치 목적, DC의 설치 목적은 뭐냐라고 봤더니 전력용 콘덴서라고 하는 것은 역률을 개선시켜요. 그래서 전류를
하는데 거기서 나오는 전하가 나오게 돼서 뭐 사람이 만지게 되면 감전이 나가니까 이 방전 코일은 거기서 나오는 잔류 전하, 잔류 전하를 자, 방전을 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더라. 그래서 몇 초에 5초에 50V 이내로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방전 코일의 설치의 목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문제 6번 이해되셨죠? 자, 7번 문제 볼게요. 건축물의 천장이나 벽 등을 조명기구 겸용으로 마무리하는 건축가 조명이 최근 많이 쓰고 있다. 이 문제는 반복해서 많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사가 됐든 산업기사 됐든 다 출제되는 그런 부분이죠. 옥내 조명 설비 KDS 3170102019에 따른 건축가 조명의 종류를 4가지만 쓰시오. 상당히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다운라이트 종류만 쓸 때도 여러 가지를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보시면 자 기본 다운라이트, 그 다음에 라인라이트, 피놀라이트, 코퍼라이트. 자 요것만 써도 이제 4가지가 되는 거죠. 자 그 외에 광천장, 루버 천장, 커브, 코너, 코니스, 밸런스, 광청 조명 이런 것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 이러한 이 건축가 조명의 종류는 자 어렵진 않으니까 자, 반드시 암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8번 문제 뭐예요? 차단기 종류를 5가지만 쓰고 각각의 소음 매체 매질을 담나에 쓰시오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우리가 이제 차단기를 쓸 때는 MCCB하고 보통 ACB 빼고 ELB 빼고 나머지 생각나는 거 쓰시면 된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가 높은 고압 이상에 사용하는 그런 차단기를 쓰면 되겠죠. 그래서 공기 차단기, 유입 차단기, 가스, 진공, 자기 차단기가 있다. 그러면 공기 차단기 같은 경우는 약호가 어떻게 돼요? A, BB가 되는 거죠. 유입 차단기는 OCB가 되고 가스는 GCB가 되고 진공은 VCB고 자기 차단기는 뭐예요? MBB가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매체 매질, 공기는 압축 공기가 되겠죠. 그래서 압축된 공기, 저전류, 그 다음에 SF6 가스. 자, 고진공이고 요거는 자기 차단기는 전자력이 되겠다. 그러니까 요런 것들, 명칭, 그 다음에 약호, 자, 매체, 매질, 이러한 사항들은 혼동되시면 안 되고요.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작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9번 문제 보시면 다음 같은 값을 측정하는데 어떤 측정기를 사용하는 것이 적합한지 쓰시오 이랬단 말이에요. 첫 번째가 단선인 전선의 굵기. 자, 전선은 와이어고 그 다음에 측정을 해야 되니까 게이지가 되겠죠. 그래서 와이어 게이지다. 그 다음에 절연장 측정하려면 절연저항계가 있어야 되고요. 접지장 측정하려면 접지장 측정기가 있어야 되겠죠. 어스테서가. 자, 그거를 써라 이거예요. 와이어 게이지, 매거, 접점 측정기. 자, 매거는 우리가 또 다른 말로 뭐라 해요? 절연 저항계. 절연 저항계 또는 뭐 절연저항 측정기 이렇게 자, 쓸 수 있겠습니다. 문제 10번입니다. 그림과 같은 변전 설비에서 무정전 상태로 차단기를 점검하기 위한 조작 순서를 기호를 이용하여 설명하시오. S1, R1은 단록이고요. T1은 바이패스입니다. TR은 변압기이고 T1은 평상시에는 개방되어 있겠죠. 그래서 평상시에는 전류가 이렇게 해서 공급이 될 거예요. 공급이 되는데 제가 지금 뭐 하고 싶냐면 차단기를 점검하고 싶어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차단기를 오픈시켜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 부분에는 전류가 흘러들어오지 않아서 자, 정전 사태가 일어날 겁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그 정전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자, 이 바이패스 단로기에다가 전류를 같이 흘려줘요. 온인시켜서. 그러면 자, 이 부분에 전류가 공급이 될 것이고 그러면 그때 차단기를 차단을 시키고 그 다음에 부하 측에 있는 단로기부터 차단을 하고 전원 측의 단로기를 차단을 시키면 자, 어떻게 될까요? 이제 전류가 이렇게 흘러서 이 부분도 자, 정전 사태 없이 전기를 공급받아서 쓸 수 있겠죠. 그래서 T1은 ON을 시키고 그 다음에 차단기를 오프를 시키며 부하 측에 있는 단로기부터 우리가 손을 대는 거죠. R1을 오프 시키고 그 다음에 S1을 오프 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점검이 끝났어. 점검이 끝나가지고 차단기를 투입하려고 해요. 그러면 다시 어떻게 해요? 그렇지. 뭐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까?
달로기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부하 측에는 달로기 원, 전원 측에 달로기 온, 차단기 원 시키면 전류가 흐를 거 아닙니까? 그때 자 바이패스 달로기를 오프 시키면 되더라.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문제 10번입니다. 자, 차단기 명판에 BIL, 자, BIL 150kV이고 전격 차단 전류가 20카예요. 차단 시간이 5Hz, 솔레노이드형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자, 이것을 보고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했어요. BIL이란 무엇입니까? 라고 했네. BIL은 자, 베이직 임펄스, 자, 인슐레이션, 자, 레벨의 약자로서 우리는 이걸 뭐라고 합니까? 기준, 자, 충격, 절연, 강도라고 합니다. 기준 충격, 절연, 강도. 그다음에 2번. 자, 차단기에 전격 전압이 25.8kV라면 전격 용량은 몇 메가볼트 암페어가 되겠습니까? 라고 했어요. 자, 2번은 우리 차단기의 전격 용량 메가볼트 암페어는 어떻게 구할까요? 루트 3 곱하기 차단기의 전격 전압이 되겠죠? 전격 전압은 단위가 킬로볼트이고 곱하기 차단기의 전격 차단 전류로 구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는 카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다가 그대로 얼마? 루트 3 곱하기 전격 전압은 25.8이 될 것이며 곱하기 전격 차단 전류는 20카라고 했기 때문에 25.8 곱하기 20을 루트 3으로 곱해보니까 얼마나 나오냐? 893.74가 나옵니다. 893.74 메가볼트 암페어가 나오더라. 그래서 우리가 2번 문제를 풀어봤고요. 그 다음에 차단기를 트립시키는 방식을 3가지만 쓰시오라고 했어요. 자, 우리 차단기라고 하는 걸 보시게 되면 이 차단기는 스스로 동작을 못하죠. 자, 여기 차단기가 이렇게 있는데 이 차단기에는 자, 센서 역할을 하는 CT가 있고요. 그 다음에 판단 역할을 하는 계정기가 있어요. 그 다음에 동작하는 트립 코일이 존재하겠죠. OCR이라고 해본다면 그러면 이 차단기를 동작시키기 위한 차단기의 트립, 이 트립에다가 트립 코일에다가 전원을 어떻게 공급을 해줄 것이냐라고 봤더니 가장 대표적인 게 직류 전압 DC 방식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콘덴서 CTD 방식, 콘덴서 트립 방식이 존재합니다. 그 다음에 과전류 트립 방식이 있고 부족 전압 트립 방식이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차단기 트립 방식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 부분이에요. 이 트립 코일에다가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전류를 공급해 줄 것이냐 거기에는 4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많이 쓰는 게 뭐예요? DC. 자, DC 방식이고 그 다음에 콘덴서 트립 방식을 저희가 지금 많이 쓰고 있죠. 12번입니다. 그림과 같은 직렬 커패시터를 연결한 교류 배전선에서 부하 전류가 15A, 부하 역률이 0.6 지짐이에요. 지역률이 되겠죠. 한 선당의 저항이 3옴이고요. 용량성입니다. 용량성 리액턴스가 4옴인 경우 부하의 단자 전압을 220V로 하기 위한 전원의 AP에 자, 송전단 전압이죠. ES라고 하는 게 선로의 유도 리액턴스는 무시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문제를 보면 여러분들이 딱 생각이 나셔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전압 강하죠. 이는 VS-VR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게 되면 우리가 이게 삼상이냐 단상이냐 이건 단상이 될 거예요. 그러면 단상일 때는 2배 I의 R 코사인 세타 플러스의 X의 사인 세타가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2배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한 선당에 저항값이 나와 있기 때문에 2배가 되는 거고 왕복 선로에 저항값이 존재하게 되면 그냥 I가 되겠죠. I가. 이 식을 가지고 풀어보시면 돼요. 그럼 이때 송전단 전압을 물어봤기 때문에 VS는 수전단 전압 VR 플러스 2배 I의 R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가 돼야 되겠죠. 여기서는 지역률, 그러니까 유도성 리액턴스일 텐데 여기서는 지금 용량성 리액턴스 값을 줬기 때문에 마이너스의 리액턴스의
사인 세타 값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전압이 220이고요. 플러스 자, 2 곱하기 I가 구해야 돼. I는 부하 전류가 15A니까 15A가 되고요. 자, 저항은 3옴이고 역률은 0.6입니다. 뒤짐 0.6 마이너스에 용량성 리액턴스는 4하고 무효 전력은 0.8이 되겠죠. 자, 이 부분을 계산기를 눌러 보니까 이게 얼마나 나오냐? 178V가 나와요. 당연히 C값이 존재해 버리니까 어떻습니까? 송전단 전압이 수전단 전압보다는 전압이 작은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 페란티 현상이 발생이 되는 거죠. 페란티 현상이. 자, 이 부분은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12번은 178V가 나왔다. 뭐 문제가 하나 더 추가돼서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면 자, 송전단 전압이 수전단 전압보다 자, 어떤지를 판단하고 하시고 뭐 거기에 대한 그 현상은 뭐냐? 그걸 뭐라고요? 페란티 현상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3번 주상 변압기 단상 22,900에 380V 500kVA짜리 세대를 YY 결선으로 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2차 측에 설치해야 할 차단계 용량은 얼마로 하면 되겠습니까? 다음 퍼센트 임피던스는 3%이고 그 외 임피던스는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차단계 용량은 뭘 가지고 선정을 해요? 단락 용량을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럼 퍼센트 임피던스가 존재하니 단락 용량 PS는 퍼센트 임피던스에 대한 베개 자, 전격 용량으로 구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퍼센트 임피던스는 3%가 될 것이고 자, 베개 곱하기 전격 용량은 지금 500kVA짜리 세대가 존재하는 거죠. 자, 거기에 메가볼트로 지금 표현을 해야 되니까 10에 마이너스 3승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걸 계산해 보니까 얼마나 나오죠? 50 메가볼트 암페어가 이게 차단계 차단 용량이 된다. 자, 이해되셨습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13번 문제를 풀어봤어요. 13번 문제를. 자, 14번 문제 봅니다. 기동 용량이 2000인 3랑 유도 전동기를 기동할 때 허용 전압가는 20%, 발전기 과도 리액턴가 25%이면 이 전동기를 운전할 수 있는 자가 발전기 최소 용량은 얼마냐 이렇게 했는데 발전기 용량 산출하는 식 자체가 이제 바뀌었어요. 요게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제 바뀐 기준하고는 안 맞는 거예요. 이제 과거의 문제인데 이런 것들이 또 혹시나 또 나올 수 있어서 기출 문제에는 넣는 거죠. 나올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이거는 그냥 가볍게 공식 정도만 필요하시면 안 오실 필요는 있는데 사실 뭐 크게 의미는 없죠. 자, 요게 이제 PG법이라고 해서 파워 제너레이터 해가지고 예전에 나왔던 그런 부분인데 자, 전압 강화를 고려한 거예요. 그래서 E가 전압 강화고 그 다음에 XD가 과도 리액턴트고 그 다음에 Q가 기동 용량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다 대입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대입만 하면 그러니까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압 강화가 지금 얼마냐? 20% 0.2고요. 마이너스 1이고 과도 리액턴트가 25% 0.25에다가 기동 용량 2000이 되겠죠. 자, 이거를 산출하면 자, 2000kVA가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자, 뭔지 일단 답을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그래서 그냥 수식은 뭐 참고로 뭐 이런 게 있었다. 이런 정도만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정리하고 이제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15번 봅니다. 가정용 110 전압을 220으로 승합할 경우에 저압관을 나타나는 효과로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부하가 일정한 경우다. 이렇게 말했어요. 부하가 일정하다 그랬어요. 부하가 일정하다. 자, 부하가 일정하다. 첫 번째 공급력 증대는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선로 손실은 무시한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봤을 때 자, 생각을 해야 될 게 전력 손실이라는 것은 자, 어떻게 구합니까? 전력 손실은
V잣은 코사인 제곱 세타에다가 자, PR이다. 이렇게 산정한단 말이에요. 그죠? 전력 손실 자체가. 자, 그러면 요게 공식이 잘 생각이 안 나시면 요거 갖다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돼요. 뭐냐면 우리가 이제 I 제곱 R로 썼을 때 전력 손실은 자, I라는 값은 어떻게 됩니까? 단상이니까 V 코사인 세타분의 P에다가 자, 이거 제곱에다가 R이다. 그러면 다시 쓰면 V 제곱 코사인 제곱 세타에다가 자, P 제곱의 R이다. 이렇게 되겠네. 그죠? P 제곱이네요. 그러면 여기서 손실은 무시한다고 그랬으니까 요 값을 갖다가 자, 손실이 일정하게 되면 P 제곱하고 V 제곱은 뭐예요? 같은 거니까 여기서 보면 자, P는 V가 되겠죠. 우리 교재에 있는 것처럼 자, P는 VI인데 자, 여기서 얘가 일정하다고 그랬으니까. 그죠? 자, 부하가 일정하잖아요. 그 부하가 일정하면 요거 전압의 비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걸로 표현이 되고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 즉 여기서 얘기하는 이제 공급 능력은 전압에 비례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P-는 전압에 비례한다. 자, 그럼 요거는 계산해야 되겠죠. 처음에 전압이 110에서 자, 225 올라갔어요. 자, 여기다가 자, P가 되겠죠. 그럼 얘는 2.2 P가 됩니다. 그래서 몇 배가 되느냐? 2.2배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2.2배. 자, 두 번째가 전력 손실의 감소하고 전압 가운의 감소는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자, 물어봤는데 그러면 여기서 이제 봤을 때 해석을 좀 해줘야 되겠군요. 자, 전력 손실의 감소예요. 그러면 자, 전력 손실이라는 것은 전압의 제곱에 반비례했었죠? 네, 방금 전 수식에서.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다 대입을 하는 거예요. PL-는. 자, 전압이 110에서 얼마로? 225를. 자, 올라갔어요. 그죠? 그 다음에 요거에다가 PA 되겠죠? 자, 요 관계를 갖다 계산해 줍니다. 그러면 얘가 얼마가 되냐면은 0.25에 자, 0.25에 PL이 된다. 자, 따라서 감소분 몰았으니까 감소된 것은 자, 1에서 0.25를 빼게 되면 0.75가 되겠죠? 요거를 퍼센트로 환산하면 75%. 그래서 75%가 감소가 됐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전압 강화율의 감소는 어떻게 되느냐? 자, 전압 강화율입니다. 전압 강화율이라는 것은 수전단 전압에 보내는 거와 받아 쓰는 거에 자, 차, 그죠? 전압 강화 되겠죠? 요거를 갖다가 우리가 2라고 이렇게 자, 표현한다는 얘기. 다시 한번 써보면 VR은 수전단 전압이니까 V로 표현하고요. 자, 여기서 전압 강화는 어떻게 해? V분의 P에다가 R의 X의 탄젠트 세타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죠? 곱하기 100이죠? 그럼 다른 거 다 무시하면 뭐예요? 요거죠? 자, 따라서 전압의 제곱에 뭐 한다? 반비례한다.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이제 계산법은 위에 있는 전력 손실과 똑같이 계산이 되겠군요. 그렇죠? 자, 따라서 여기다 할까요? 자, 전압 강화율은 110에서 220에 자, 제곱분의 1에다가 그다음에 전압 강화니까 요것도 마찬가지로 0.25에 자, 전압 강화율이 이렇게 됩니다. 자, 따라서 감소분은 딱 물어봤으니까 감소분은 자, 1에서 0.25 빼주면 0.75가 되겠죠? 자, 요 값이 75% 자, 감소가 된다. 이런 식으로 표현해주면 자,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 15번에 관련된 이런 유형들이 또 출제가 또 많이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항들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자, 파악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렵진 않으니까. 그래서 전력 손실이 일정할 때 공급 능력은 전압에 비례한다. 전력 손실 일정할 때. 그다음에 전력 손실률이 일정할 때는 이제 공급력은 전압의 제곱에 비례한다.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죠? 전력 손실 일정할 때, 전력 손실률이 일정할 때. 자, 그런 차이죠. 그래서 전력 손실 PL이 일정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자, 공급 능력은 전압에 비례한 거고 전력 손실률, K는 전력 손실률이지 않습니까? 자, 요게 일정할 때는 어떻게 공급 능력은 전압의 제곱에 비례한다. 자,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전력 손실률이라는 것이 공급 전력에 대한 전력 손실의 비니까, 그렇죠? 요 관계니까 자, 그거 계산하면 이런 표현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자,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15번은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번 문제입니다. 16번. 대형 건축물 내에 설치된 여러 전기를 사용하는 설비의 접지를 공통으로 묶어서 자, 사용하는 통합 접지의 장점 5가지를 쓰시오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접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지식을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접지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개통 접지라고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보호 접지라고 하는 게 있고요. 자, 필의 시스템 접지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접지의 종류에는 단독 접지가 있고, 공통 접지가 있고, 통합 접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접지에서 우리가 저압 전기의 설비가 있고요. 고압 전기 설비가 있고, 자, 여기에 특고압에 대한 전기 설비가 존재해요. 뭐 이런 부분들을 자,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접지를 시켰다라고 보시자고요. 이걸 우리 뭐라고 하냐? 단독 접지라고 하겠죠. 이건 단독 접지예요. 자, 여기에 자, 통신이 있고요. 자, 여기에 필회기가 존재합니다. 필회기가. 이런 부분들도 단독으로 접지를 시킬 수 있어요. 이런 걸 우리는 단독 접지라고 합니다. 자, 여기 전압에 대해서 저압, 고압, 특고압을 같이 이렇게 해서 묶었어요. 우리 이걸 뭐라고 하냐? 이걸 공통접지다라고 해요. 공통접지. 자, 근데 여기서는 통신과 필회기를 같이 연결을 다 시켰습니다. 우리는 이걸 뭐라고 합니까? 이걸 통합접지라고 합니다. 통합접지. 그래서 통합접지의 장점은 뭐냐? 접지극의 연접으로 합성 저항에 저감 효과가 있다. 우리가 선로를 병렬로 연결하게 되면 병렬의 가장 큰 특징이 뭐죠? 합성 저항은 작은 값보다 작게 나온다. 그렇죠? 그래서 합성 저항에 저감 효과가 있고요. 접지극의 연접으로 접지극의 신뢰도가 향상이 되고요. 신뢰도가 향상이 된다는 얘기는 만약에 이 부분을 내가 통합 접지를 시켰는데 이 부분에 접지를 시키지 이렇게 안 왔어요. 그래도 이 부분에 접지가 돼 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신뢰도가 향상이 되더라. 접지극의 수량을 감소시킬 수 있겠죠. 그다음에 개통 접지를 단순화시킬 수 있을 것이고 철근 구조물 등에 연접하면 거대한 접지 전극의 효과가 있더라. 자,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접지에는 단독 접지가 뭔지, 그 다음에 공통 접지가 뭔지, 통합 접지가 뭔지, 자, 그 다음에 개통 접지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보호 접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필의 시스템 접지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접지 시스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기본서를 가지고 정리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충분히 이런 문제는 맞추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